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니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과 뭐 오찬도 하고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찬하고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예. 오찬 하십니까? 아니면 만찬? 점심 같이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통보식으로 했던 합당 제안 기자회견 전에 그 관련해서 최고위원들에게 관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은 합당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예.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요 당 총재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지분으로 보면 김대중 총재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분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최고회의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이러니까 네. 좀 이렇게 좀 고민해달라.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오늘 점심 같이 하는데 네. 그런 소통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정청래 대표 만나면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배경. 예. 그리고 이제 통합에 대한 앞으로 본인이 어디까지 네.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이번 선거에 압승을 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네.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오찬 예정돼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다음에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뭐 합당이다 이런 얘기가 저는 여전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음. 대통령이 된 순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준 분들이나 찍어주지 않은 분들이나 통합의 대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국정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길게 보면 예를 들면 같은 색깔의 짙음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은 있죠. 그러나 네. 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대통령이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마치 대통령이 요청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 이거는 심각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어제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합당 제안 관련해서 또 입장도 좀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결과도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 자체가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당 논의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의 힘을 실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습니까? 사실 네. 김민석 총리가 총리하기 이전에 네.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통합 길게 보면 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랑 이런 얘기 여러 번 한 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뭐 얘기한 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그 전제하에서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도 김민석 총리가 그러니까 강조했나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 네. 일반 시민들 찬성 28, 반대가 지금 40%잖아요. 이런 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네.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흐름들이 반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통합이 힘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50%에서 60% 사이 정도는 통합에 대한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갖고 좀 더 저는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백낙천 교수가 네. 뭐 조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면서 따로 가면서 병역적 중도주의를 이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백낙천 교수님은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남북 관계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백낙천 교수님이 하셨던 말로 기억하는데 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통합보다는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는 상황에서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주 정확한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상대적 진보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세빙선 역할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하는 것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서 어허. 한 역할을 하는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운동장을 이제 크게 쓰면서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는 민주당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극으로 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왼쪽에는 조국혁신당과 뭐 진보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또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또 맞을 수 있다. 저는 이 큰 틀에서 네. 선거에서는 슬로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그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난 3년은 3년은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그다음에 네.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예. 지역은 민주당. 네. 그리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석을 얻은 결정적인 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한 얘기 DNA를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지킨다. 근데 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DNA,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교집합이 있지만 여집합이 있습니다. 이 여집합을 어떻게 풀 거냐. 네. 이 논의가 예를 들면 일주일 보름 사이에 끝날 건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무조건 민주당으로 들어와.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후보를 내서 그리고 그 후보가 당선돼서 네. 갖고 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강령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조국 혁신당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네. 협의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사실은 일주일, 2주일 내에 풀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2차까지 지금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1년, 2년 계속 준비해온 분들입니다. 네.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지선 압도 풀 문제냐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보니까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 수행에 도움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 현안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 이제는 국정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또 말씀도 하셨네요. 아니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판단은 뭐 여론조사에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기관의 입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면 나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야. 나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거야.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도지사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렸다가 제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네. 도지사 선거에 대한 입장 정리했다. 그랬을 때 다 뺐습니다. 아하. 근데 최소한의 그거는 A가 아닌가요? 좀 그런 부분에서 답답합니다. 답답한 면. 그것도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뭐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네. 최소한 사인 김민석, 개인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이 아니고 네. 국무총리라는 입장에서 무거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가진 민주정당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당원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요. 정청래 대표의 입장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당원에 나와 있다. 당원대로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으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